예, 이제 5절 계속 진행할까요? 5절은 매입세액과 차감 납부세액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강의까지는 우리 4절에서 과세 표준을 배웠다면 이제 이번 절부터는 매입세액과 차감 납부세액을 배우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납세자 입장에서 유리한 거 배우는 거죠. 제가 항상 가운데 껴있는 이마트 입장에서 초코파이를 2,000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2,200원에 결제한 다음에 최종 소비자한테 3,000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3,300원에 받아오는 걸로 항상 제가 사례를 들고 있잖아요. 그때 매출세액이 앞장에서 배웠던 과표 3,000원에 10% 해가지고 매출세액이 300원 잡히는 거고요. 이제 이번 챕터에서 매입세액이라고 납세자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거겠죠. 매입세액이 세금 계산서로 입증만 된다면 200원을 차감해줘서 우리 납부세액은 아시겠지만 100원이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여기까지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밑으로 소위 신용카드 발행공제라든지 뭐 그런 것까지 싹 다 배우는 거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122페이지 하단 박스에 있죠. 하단 박스 보시는 것처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다음에 납부세액이 나오는데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수업 목적으로 경감공제세액의 화살표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라는 것도 있고요. 전자지구세액공제라고 7월 25일 날 만원, 1월 25일 날 만원 두 번 빼주는 제도 있죠. 그 다음에 예정신고 때 환급 안 된 거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라는 게 있는데 뭐 환급보다는 납부가 부가세는 일반적이니까 납부만 하시는 분은 환급 받을 게 없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정고지 납부세액이라고 해서 우리 소위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예정신고 때 이미 고지 및 납부했던 금액을 빼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법인사업자는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내년 1월 25일 날 4번 신고 납부인데 개인사업자는 4월하고 10월에는 쉬시는 거 아시죠? 신고는 하지 않고 납부만 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짜리를 가상의 금액을 납부만 한 다음에 이번 7월 25일 날은 전체 6개월 구하신 다음에 제일 끝에 지난 4월 25일 날 1차로 예를 들어서 40원을 납부했다면 그걸 빼고 이번에 60원만 더 납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개인사업자하고만 관련이 있어요. 예정고지라는 것은. 가산세는 뭐 안 내고 모르시는 게 좋은데 우리 수업 목적으로는 부가세, 가산세 중요하니까 7절에서 후수를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차감납부세액. 이 회사 같은 경우는 60원이겠죠. 그럼 60원에 보시는 것처럼 차감납부세액의 89%는 부가가치세로 내고 있고 11%는 소위 지방소비세라는 걸로 내고 있는데 우리 수업 목적으로는 뭐 지방소비세로 11% 낸다는 거 고민할 필요 없고 수업 목적으로는 부가세와 지방소비세를 포함해서 이 60원을 구하라고 하니까 우리 수업 목적으로는 89대 11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마지막에 박스에 코 표시가 있는데 부가세와 지방소비세를 신고납부 결정 환급할 때는 부가세와 지방소비세를 합한 금액을 신고납부 결정 환급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89대 11은 우리 수업 목적으로는 썩 중요하지 않습니다. 같이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120페이지 제일 위에 표를 보시면요. 요거는 지금 밑에 있는 박스고 제일 위에 표 보시면 요 200원을 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그 위에 지금 표로 자리 잡고 있죠. 200원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내용. 보면 양가로 1번에 순번에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이라고 해서 아마 기업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받는 매입세액 공제가 이 세금계산서 받아오는 거겠죠. 앞사람한테 2,200원 떼이면서 세금계산서 받아오는 거예요. 양가로 1번에 예정신고 누락분 이런 거 거의 현실에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겠죠. 양가로 3번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도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우리 일반적으로 부가세는 매출자가 돈 받았다고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나중에 뭔지는 설명을 드리죠. 아마 이것도 7절에서 나오든가요? 이번 절에서 나오든가요? 나올 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문방구에서 연필이나 문방구를 사올 때마저 문방구 주인한테 세금계산서 발급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한마디로 소매점에 가서 문방구나 아니면 슈퍼마켓이나 마트 등의 소매점 가서는 그 예를 들어서 이마트에서 내가 사업용으로 물을 사오거나 뭐를 사오는데 내가 음식점을 하거든요. 사올 때마다 그 붐비는 카운터 앞에서 세금계산서 발급해 주세요 막 이러기는 힘드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소매점이나 짜잘한 것을 매입해 올 때는 뭐를 긁어요? 카드 긁죠? 카드를 긁으면 카드에도 부가세가 들어가 있으니까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가 바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분 공제입니다.
양가로 5번의 의제 매입세액도 수업 목적으로 아주 중요하죠. 양가로 6번 과세전환 매입세액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간간히 등장하니까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양가로 7번의 재고 매입세액은 지금 안 배우죠. 마지막 9절에서 우리 간이과세자에서 배우니까 그때 설명드리면 되고요. 양가로 8번의 변제 대손세액과 양가로 9번의 대손 처분받은 세액은 금방 4절에서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 설명드리는 게 대손세액 공제고 사온 놈, 망한 놈, 도망간 사온 놈 입장에서 내가 망해버림에 따라서 상대방한테 부가세 포함해서 11억을 갚아야 하는데 11억을 하나도 안 갚으면 그게 양가로 9번에 대손처분 받은 세액이라고 해서 자신의 매입세액을 1억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돈 안 갚았으니까. 그러면 9번은 원래 차감이에요. 차감. 그 제일 밑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있는데 9번은 차감하고 있잖아요. 차감하고 있어요. 8번은 제가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옛날에 내가 망해서 11억을 상대방한테 못 갚았는데 내가 몇 년 후에 되살아나서 멋있게 복원하고 회복해서 상대방한테 부가세 포함해서 11억을 갚아버리면 그제서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변제 대손세액이라고 해서 그 갚은 금액을 더해주는 제도가 바로 변제 대손세액. 결론적으로 제가 수업 목적으로 중요한 거 찍어드리면 1번 중요하고요. 4번, 5번 중요하고 1번, 4번, 5번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10번 중요하죠. 1번, 4번, 5번, 10번이 중요한데요. 10번은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해서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우리 한 7가지 정도 열거되어 있는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빼주셔야겠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10번에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해서 가장 실무자들이 싫어하는 내용 중에 하나겠죠. 왜냐하면 10%를 못 돌려받으니까. 구체적으로 코표시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가로 1번에는 매입세 공제 여부를 불문하고 세금계산서 받아온 금액을 모두 다 적는 겁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한 번 사올 때마다 2,000원을 결제하고 2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받아온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번 기회에 200원짜리 세금계산서 5매를 받아왔다고 쳐요. 근데 그중 한 매가 필요적 기대사항들이 누락이 돼 있어요. 필요적 기대사항들이 누락이 돼서 이거 가져오면 이 한 매는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불공제라고요. 자, 그러면 제일 위에다가 양가로 1번에다가 1,000원을 적고 양가로 10번에다가 마이너스 200원을 적는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지금 5장 받아온 것 중에서 매입세 공제들은 한 장 빼고 불공제들은 한 장 빼고 800원만 적는 걸까요? 이런 걸 소위 총액으로 한다고 하고 이걸 순액으로 한다고 하죠. 부가세는 신고는 보다시피 총액 방식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받아온 세금계산서는 공제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1번에 싹 다 적어주시고요. 안 되는 것만 10번에서 빼주게 되어 있죠. 자, 이거는 근데 1차에서는 중요하지 않고 2차에서나 나오는 문제예요. 왜냐면 2차에서는 여기다가 기억이라고 해서 빈칸 넣어버리고 여기다 니은이라고 빈칸을 내서 출제자들이 각각 기억과 니은에 들어간 숫자는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으니까 1차에서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제가 순서를 바꿔왔는데요. 우리 이번 챕터의 빈출 유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의제매입세 공제입니다. 의제매입세 공제부터 문제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의제매입세 공제 중요하죠? 책에는 그림은 없는데 제가 그림으로 소개해드리죠. 그림으로 소개해드려야 쉬우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수업 목적으로. 제가 항상 이마트 입장에서 여기 오리온한테서 초코파이를 2,000원에 사온 다음에 현금 결제는 2,000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200원 결제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억하시죠? 얘가 이제 최종 소비자한테 또 이거를 3,000원의 이윤을 붙여가지고 판 다음에 현금 결제는 얼마 받아온다고 그랬어요? 3,000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3,300원 받아온다고 그랬죠. 맞죠? 오늘은 이마트가 주인공이 아니고 오리온, 야 오늘 너 한번 주인공 해라. 넌 언제나 조연이었잖아. 이제 얘가 주인공인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 오리온도 초코파이를 만들기 위해서 뭐를 사옵니까? 밀제분업자.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왜 우리 그 대한제분 우리나라에 밀가루 만드는 데 많이 있거든요. 초코파이에는 밀가루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마시멜로 이거 아세요? 아이유가 불렀던 노래 마시멜로처럼 그 쫀득쫀득한 흰색도 들어가는데 일단 밀가루가 들어간다고 쳐요. 그러면 밀가루를 1,000원에 사왔나 봐요. 자, 우리 밀가루 과세입니까 면세입니까?
전형적인 면세예요. 전형적인 면세. 그러니까 현금 결제는 얼마만 하겠어요? 현금 결제는 1,000원에 부가세 포함이에요? 불포함이에요? 불포함이죠. 이해하셨죠? 자, 한마디로 오리온은 어떤 역할을 하냐? 잘 보세요. 오리온한테 들어올 때는 언제나 과세로 들어와요? 면세로 들어와요? 면세로 들어오죠. 밀가루가. 얘가 파는 초코파이에는 언제나 부가세가 붙어요? 안 붙어요? 과세로 붙죠. 어려운 말 아니죠? 사올 때는 면세로 사오는데 자기가 파는 건 언제나 과세로 나갑니다. 자, 국세청. 얘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괘씸할까요? 흐뭇할까요? 흐뭇하겠죠. 무흐하겠죠. 무흐. 아주 기분 좋네요? 부끄러워요? 왜 기분 좋은지 아시죠? 그러니까 국세청이 보기에는 오리온 같은 애들은 히딩크의 마법. 히딩크의 마법 무슨 말이냐면 들어갈 때는 면세로 들어가는데 언제나 과세로 나오니까 히딩크의 마법. 오리온 이리 와봐라. 난 널 사랑한다. 난 너 같은 애만 세상에 있으면 좋겠다. 너는 어떻게 면세로 들어가면 무조건 과세를 창출하냐. 별 말씀을요. 제가 했던 일을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너 게다가 아주 겸손하기까지 하구나. 오리온아, 너의 소원 하나를 들어주마. 너의 소원이 뭐냐? 나으리, 저는 그런 소원 같은 거 없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소원을 얘기해봐라. 정말입니까, 나으리? 내 맘 바뀌기 전에 빨리 얘기하라. 글쎄요, 국세청 나으리. 제가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제 평생 소원이 매입세 공제라는 걸 받아보는 겁니다. 그게 뭔 말인고? 제가요, 사올 때 항상 면세로 사오니까 부가세가 붙어요, 안 붙어요? 제가 항상 부가세 붙는지는 파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사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파는 사람이 중요하니까 밀가루 제분업자가 면세니까 자기는 한 번도 부가세 붙은 걸 사온 적이 없대요. 들어보니 그렇겠구나. 저는 항상 부가세 없이 사오는데요. 제가 항상 부가세를 창출해내니까 저한테도 좀 매입세액 좀 공제해 주시면 안 돼요? 그래, 알았다. 너는 그러면 앞으로 1,000원 사올 때마다 원래는 매입세 공제가 하나도 없는데 너의 소원을 갸륵히 여겨서 내가 너에게 가짜로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 1,000원에 약 100분의 2 해주겠다. 뭐 해주려면 많이나 해주지. 100분의 2면 대략 한 2원 나오는 거 알죠? 20원 나오겠네. 1,000원이니까. 그래서 20원 정도를 돌려줍니다. 여러분 땅 파보세요. 1원도 안 나오지. 20원이 어딥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가짜 매입세액이라고 부르기 민망하니까 가짜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제 매입세 공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 의제 매입세 공제가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보세요. 의제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면 얘가 사올 때 현금으로 1,000원 내고요. 여기에 상품 또는 원료, 원재료 등의 매입이 1,000원 잡히는데 만약에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주면 현금이 1,000원 나갔고 상품이나 매입을 얼마만 잡으시면 돼요? 980원 잡는 거죠. 왜냐면 20원은 뭐 하니까? 돌려받으니까. 이거는 VAT 매입세액이라고 해서 돌려받습니다. 이해하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으시면 얘는 1,000원 주고 사왔지만 원가로 980원 잡히니까 원가도 절감돼 20원도 돌려받아. 그래서 현실에서는 의제 매입세 공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수업 목적으로도 중요하죠. 근데 제가 실무 강의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실무적으로 현실적으로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는 업종이 별로 없어요. 제가 실무 강의하면 부가세 강의하면 예를 들어서 50명이 나왔을 때 정말 저도 궁금해서 손 들어보라고 하거든요. 자, 이 중에서 의제 매입세 공제 받는 회사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50명 중에서 한 서너 명 듭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보죠. 그 서너 명은 실례지만 업종이 뭡니까? 그러면 대부분 무슨 업종이라고 하겠어요? 음식업이요, 음식업. 그러니까 식당을 영위하시거나 아니면 제과업 있죠?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 무슨 제과가 나왔더라? 크라운 제과가 강의하러 나왔던가? 강의 들으러? 그러니까 크라운 제과나 롯데 제과나 이렇게 제과, 제빵, 음식같이 면세로 농축수 임산물을 사와서 과세로 판매되는 그런 업종만 우리나라에서 제한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 실무와 무관하게 수업 목적으로는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지 알죠? 첫 번째, 수업 목적으로 중요하니까. 두 번째, 제가 지금 은연중에 의제 매입세 공제의 요건 같은 걸 이미 다 설명을 했어요. 맞죠? 뭘로 사와서 뭘로 팔아야 한다? 과세로 사와서 면세로 팔아야 한다. 거꾸로 얘기했구나. 면세로 사와서 과세로 팔아야 한다는 요건 같은 것까지 다 설명했으니까 여러분 외우실까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123페이지 양가로 1번의 의미 보시면 과세사업자가 면세로 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용액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딱 요건 만족했죠? 면세로 사와서 과세돼야 돼요. 면세를 포기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라고 해서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내가
면세 사업자예요. 쌀을 사고 있어요. 사올 때도 면세요. 팔 때도 면세라고요. 그럼 면세로 사와서 면세로 팔았으니까 의제매입세 공제 못 받잖아요. 근데 이번에 쌀이 수출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수출하다 보면 엉겹결에 내가 뭐를 내야죠? 과세 사업자를 내놔야 돼요. 왜냐하면 영세율로 수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과세로 바꿔놔야 한다고요. 내놓는다는 뜻이. 그래서 이번에는 면세로 쌀을 사오면 과세를 하고 싶어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영세율 수출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과세로 파는 거예요. 이거는 의제매입세 공제가 아닙니다. 그 가로명이 그거잖아요. 면세 포기로 어쩔 수 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매입액의 소정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함, 누적효과라는 걸 완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되어 있죠. 양가로 2번의 공제요건 보시면 반가로 1번 공제 대상일건 내용을 보시면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 임산물과 소금 이 정도까지만 사오셔야 하고요. 가로 열고 보시면 뭐 단순 혼합이라든지 아니면 김치나 두부 같은 것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가로 2번에 공제 서류를 제출할 것이라고 해서 예정 확정 신고 시 아래와 같이 아래 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단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증빙 발급이 곤란한 농어민으로부터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만을 제출해도 구입 증빙 없이 적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오리온이 밀가루 제분업자로부터 밀가루를 사와요. 상대방이 농어민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뭐 대한제분 같은 큰 회사는 당연히 오리온한테 나 너한테 면세로 팔았다라고 해서 면세로 사고 팔 때는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라는 걸 주고받게 돼 있어요. 세금 계산서하고 계산서는 약간 달라요. 내가 근데 급한 마음에 들판에서 직접 밀을 사오는 거예요. 내가 갈아버리려고. 그러면 농어민한테서 뭔가를 사오면 농어민은 평생 농사만 짓고 지은 사람이니까 나한테 그 어떤 증빙도 발급해 줄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다시 읽어보지만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 밀가루 제조업, 밀가루 그 농사꾼처럼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사와버리면 증빙을 받아오기 곤란하니까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나 옛날에 공부할 때 참 이런 거 궁금하더라. 공부할 때. 신고서는 뭐냐면 A4 양식이 다 있어요. 국세청 홈페이지 가면 어떤 A4 양식이 있는데 양식에 다 이름이 있거든요. 무슨 명세서, 무슨 신고서, 무슨 서라가 다 있는데 그 신고서만 내버리면 되니까 일반적으로 증빙을 받아오는 건 어렵지만 이런 신고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한글 파일 A4 하나 다운만 받아서 뭐 금액만 입력하면 되니까 신고서만 내도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경우는 제조업의 경우 의제매입세 공제가 된다는 엄청난 혜택이 있는 거죠. 자, 원래 내셔야 할 것은 동그라미 1번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고요. 면세로 사고 파시는 분들은 계산서만 발급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이번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자, 이런 것들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3번의 계산 방식인데요. 반가로 1번의 세액 계산은 의제매입세액은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의 102분의 2 등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매입가액의 동그라미 1번 원재료의 매입가액에는 운임 등의 부대 비용을 제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0원이었지 아까. 밀가루를 1,000원에 사왔는데 사오면서 운반비로 운임 등을 한 10원을 더 준 거예요. 그러면 1,010원 나갔잖아요. 아시겠지만 1,010원에 102분의 1을 해주는 게 아니라 1,000원만 102분의 1을 합니다. 동그라미 2번 사업자가 직접 제조, 채취 등을 한 경우는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의한 취득가액, 그러니까 사온 금액이 아니라 내가 직접 제조를 했거나 채취를 했으면 거기 들어간 원가 있잖아요. 3번 수입되는 면세 농산물 등은 관세의 과세가격, 관세 자체는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의 공제 시기는 면세 농산물 등의 구입일, 사용일이 아니죠. 원래 매입세 공제는 사오기만 하면 구입만 하면 공제해 주는 거지 이걸 굳이 생산에 투입할 때, 팔릴 때 공제해 주는 게 아니니까 의제매입세 공제도 일반적인 매입세 공제랑 같은 요건을 적용받으니까요. 구입만 해오면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예정 또는 확정 때 다 되고 있습니다. 양가로 5번의 재계산이라고 해서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 농산물을 동그라미 1 그대로 양도 인도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면세로 사와서 과세를 팔려고 했는데 그대로 양도하면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안 돼요. 또는 면세 사업을 위해 사용 소비하거나 안 돼요. 면세로 사서 과세를 팔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등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안 돼요. 제대로 과세로 파셔야 합니다. 소비하는 경우 재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해서 잘못하면 납부세액에 가산해서 뱉어내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주 1번에
의제매입세 공제율은요, 좀 안타깝지만 외워주셔야 하는데, 일반 업종은 102분의 2, 제가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죠? 여기 102분의 2. 오리온 입장에서도 잘하면 102분의 2. 그 다음에 양가로 1번의 음식업은, 반가로 1번의 일반 음식점은 개인사업자 108분의 8, 법인사업자 106분의 6이고요. 과세 유흥장소로에서 술 마시는 집 있잖아요. 거기는 104분의 3입니다. 우리 자라나는 수험생들이 보는 시험에는 웬만하면 과세 유흥장소는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104분의 4는 썩 중요하지 않은데, 마지막 양가로 3번의 중소제조업의 104분의 4가 요새는 되게 중요하죠. 시험 문제에서는 중소제조업이다라는 단서를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면 104분의 4입니다. 자, 좀 외우기 편하자면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의제매입세 공제율은 일반적으로 102분의 2예요. 이게 가장 많고, 그 회사가 중소제조업이면 104분의 4로 조금 우대해 주고요. 그 회사가 음식점업이라면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 음식점이 많을 테니까 108분의 8입니다. 법인사업자보다는 아마 음식점은 개인사업자가 더 많을 겁니다. 자, 우리 124페이지 가보시면요. 주 2에 의제매입세액의 한도라고 해서, 이거 중요하죠. 의제매입세액의 한도. 이게 특히나 또 올해 또 개정됐죠. 의제매입세 공제 한도가 2014년에 신설됐습니다. 이 국세청이 나쁜 놈들인 거죠. 의제매입세 공제도 너무 많이 받아버리면 안 되니까, 납세자한테 너무 유리해지니까 한도가 신설이 됐다고요. 자, 양가로 1번의 개인사업자는 동그라미 1번, 과세 표준이 1억 이하이거나 아니면 2억 이하여도 오른쪽 세로 기타 업종은 한도가 50%까지 잡혀요. 자신의 과표에. 동그라미 3번, 과세 표준이 2억을 초과하면 40%가 잡히고요. 마지막으로 양가로 2번, 법인사업자는 그냥 언제나 과세 표준이 30%예요. 다시, 자, 1억이든 2억까지든 그냥 50%, 2억을 넘어가면 40%, 여기까지는 개인사업자, 마지막으로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30%인데, 문제가 뭐냐면 올해 가운데 세로가 신설됐어요. 음식점업은 원래 1억까지도 50이요, 2억까지도 50인데 음식점업이 요새 워낙 영세하고 힘들다고 하니까요. 음식점업은 1억까지는 60%, 2억까지는 55%, 2억을 초과하면 45%. 결국은 우리 수험생만 죽으란 소리구만. 그쵸? 그래서 한도까지 있으니까 한도까지 제대로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2013년까지는 아예 한도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한도를 계산할 필요가 없었는데, 2014년, 즉 작년부터 한도가 생기기 시작하고 앞으로는 계산 문제가 한도로 걸리는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요. 안타깝지만 이 한도까지 정확히 계산을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꼭 표시 보시면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1차에서는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제매입세 공제 한도는 해당 과세기간의 6개월 기준으로 이 한도를 잡기 때문에 예정신고하는 4월 25일 날은 의제매입세 공제를 별도로 한도를 잡지 말래요. 6개월 기준으로만 잡으시면 되니까. 그리고 확정신고시는 의제매입세 공제 적용 시에만 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확정시에만 적용하고 예정 때 이미 한도를 갉아먹은 것은 차감한 다음에 남은 한도만 7월 25일 날 받아먹으라는 소리인데요. 아마 1차 수험 목적으로 이렇게 어렵게는 시험이 나올 확률은 대단히 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참고 박스 보시면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의제매입세 공제라고 해서요.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죠. 표에 헤더 보시면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의제매입세 공제인데요. 그 내용 보시면 대상은 일반 과세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중고차를 구입하죠. 제 후배 녀석 중에서 장안평에서 중고차 딜러하는 좀 잘나가는 놈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안평에 있는 중고차 딜러는 전 국민으로부터 중고차를 사와가지고 또 다른 전 국민한테 중고차를 팔고 있어요. 자, 전 국민한테 중고차를 사올 때 부가세가 붙어요, 안 붙어요? 헷갈리지 마시고. 제가 항상 그 거래가 부가세가 붙는지 안 붙는지는 사는 사람이 중요하다, 파는 사람이 중요하다? 파는 사람이 중요하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타던 중고차를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후배한테. 여러분 부모님 개인사업자예요, 일반 자연인이에요? 대다수 우리 개인사업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면 중고차 딜러가 전 국민으로부터 중고차를 사올 때 과세다, 면세다? 면세로 사온다니까요. 중고차 딜러가 면세로 사와요. 그랬다가 자기가 또 다른 전 국민한테 중고차를 팔 때는 제 후배 녀석이 장안평에 있는 딜러라니까요. 딜러, 즉 사업자라니까요. 사업자가 파니까 과세가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오리온하고 똑같은 지위에 있는 거예요. 사올 때는 면세로 사왔다가 팔 때는 과세로 팔아요. 좀 말이 길었는데 결론적으로 굳이 공부하실 거면 그냥 공제율인 105분의 5나 아니면 109분의 9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참 수업 목적으로는 특히 1차에서는 아주 가능성이 낮은 내용이니까 그냥 살짝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1번 문제 의제매입세 공제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의제매입세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1.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에게는 운임 등의 부대 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수입되는 농산물의 경우에는 관세의 과세가격을 매입가액으로 한다. 맞는 설명이네요. 2.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기간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되 사용 시점이 아닌 구입 시점 기준으로 공제해라. 맞는 설명이네요. 3.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은 면세 농산물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하는 때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에 해당 원재료 부분의 의제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대로 팔아버리면 안 돼요. 4번 법인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과표의 30%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의제매입세 공제를 적용한다. 다 맞는 설명이네. 5번이 틀렸구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업인으로부터 면세 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와 농업인 명의로 발급된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엄한 소리죠. 이런 거 없다고 그랬어요. 직접 사오는 경우는 이게 전혀 없습니다. 자, 2번 문제죠. 주 A는 생선 통조림 제조업 중소기업 아니래요. 104분의 4는 이제 머리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를 영위하고 있으며 주 A래요. 주 A니까 이거는 법인사업자죠. 주가 붙었으니까. 2015년 4월 15일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2015년 4월 18일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오, 이거 재밌네. 왜냐면 2015년 4월 15일 날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고 그로부터 3일 후인 4월 18일 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았으니까요.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한 때부터 원래 매입세 공제가 되는데 최근에는 그냥 그 기에 사온 것은 싹 다 사업 관련성만 있으면 매입세 공제 되는 걸로 최근에는 적용해주고 있죠.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주 A가 2015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거래 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고 아래 사항 위에는 세금 계산 또는 계산서 관련 사항을 모두 적합하고 1기 과세 표준이 보다시피 2억 400만 원이네요. 2억 400만 원. 2억 400만 원이 한도란 소리구만. 그쵸? 이번 문제. 자, 의제 한도는 2억 400에 법인사업자든가요?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들 30%?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니까 매입일자가 3월 20일자에 생산설비 2천만원, 매입세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제대로 신청했으니까 그 기에 사온 것은 사업 관련성만 있으면 매입세 공제 된다고요. 그 다음에 4월 20일 날, 2015년 4월 20일 날인데 생선을 3,060만 원에 사왔나요? 이 면세로 사온 거죠? 이걸 미니멈으로 해서 이걸 한도로 해서 자기가 얼마요? 3,060만 원? 맞죠? 30600 이게 한도. 한마디로 2억 400에 30%니까 약 6 이렇게 나오나요? 6,120만 원만큼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3,060만 원밖에 안 사봤으니까 전혀 한도는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이거에 곱하기 102분의 2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월 21일자에는 비품을 사왔는데 1,000만 원에 사왔어요. 그럼 매입세 공제 됩니다. 의제가 아니라 일반 매입세 공제. 마지막으로 2015년 6월 29일 날은 소모품을 뭡니까 이거? 소모품을 사왔는데 가운데 세로에 있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언제 해야 돼요? 2015년 7월 3일 날 해놨죠? 이러면 안 되죠. 얘는 안 돼요. 늦었어요. 이거에 10%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 전체의 매입세 공제는 총 36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문제 되겠습니다. 약간의 함정이 숨어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 같지는 않네요. 자, 이번에는 4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4번 문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새 CPA 경향을 반영한 아주 긴 문제죠. 문장은 긴데요. 그렇다고 문제 자체도 어려운 건 아니니까 쫄지 말고 한번 풀어봅시다. 4번 문제. 매입세 공제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풀어볼게요, 한번요.
다음 자료에 따라서 과세사업자인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주 A의 2015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시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1기의 과세 표준은 2억입니다. 혹시나 나중에 매입세 공제 받으시려면 2억 곱하기 얘가 지금 개인사업자인지 뭔지 안 나왔네요. 아무튼 2억 곱하기 얼마 정도의 주 A라고 돼 있죠. 주 A니까 30%까지 한도해서 6천만 원까지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1번 2015년 4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즉 3개월 동안 매입세 명세는 다음과 같고 별도의 기술이 없는 경우 주 A는 매입과 함께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가해 보시면 4월 10일에 외국산 미가공 농산물을 5,300만 원에 매입해서 식품 제조용 원료로 전부 사용하였다. 그러면 딱 면세로 사와서 과세로 판 거죠? 첫 번째 그러면 의제 매입세 공제는 5,300만 원에 곱하기 얘 특이하게 음식점을 하는 법인 사업자니까요. 106분의 6이네요. 특이하게. 하지만 한도가 있다니까요. 한도. 얼마 이상을 받을 수는 없다. 얘가 법인 사업자니까 자기가 2억 사온 거에 몇 %까지는 한도예요. 30%까지는 한도죠. 야 간당간당하네. 6천만 원까지만 받아야 하는데 5,300만 원 사왔으니까 한도는 안 넘어가시겠습니다. 그럼 이 금액이 300만 원 나오나 보군요. 300만 원 나와요. 그 다음에 나에 보시면 5월 3일에 음식점 건물의 임대인인 주카백에 4월부터 6월까지 임차료 2,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럼 2,100만 원 매입세 공제 받겠네요. 임차료. 그리고 갑이 발급한 세금 계산서는 차고로 공급가액이 2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세금 계산서에 세액이 210만 원이라고 정확히 찍혀 있답니다. 또는 수량이나 단가를 봐도 임차료가 2,100만 원인 건 누구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대요. 그래요. 좋아요. 그럼 2,100만 원에 10% 가능하겠네요. 그 다음에 다 해보시면 5월 25일 날 음식물 배달을 위해서 5인용 승용 자동차 100이랑 2000cc를 2,500만 원에 매입했는데 얘가 지금 업종 자체가 운수업이나 자동차 렌터카 사업 등을 하는 매입세 공제가 되는 그런 업종이 아니라 얘는 불공제죠. 불공제. 아직 안 배웠죠? 이번 책 테스트 배우십니다. 그 다음에 라에 보시면 6월 30일에 대형 냉장고를 1,000만 원에 매입했는데 세금 계산서는 다음 날. 이게 뭔 운명의 장난입니까? 이건 다음 기인 7월 1일 날 그런 매입세 공제가 돼야 하는 거죠. 물론 7월 1일도 매입세 불공제가 됩니다. 기가 달라졌으니까. 아무튼 매입세 불공제고요. 양가로 이번에 2015년 3월 25일 날 주로부터 간판을 500만 원에 매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주 A는 1기 예정신고 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이를 누락하여 공제받지 못했다. 이건 괜찮죠. 같은 기에만 들어오면 1기 때 매입세 공제 못 받은 거 이제라도 받으시면 되니까 간판은 500만 원은 됩니다. 여기다 그냥 같이 쓸게요. 요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기 거를 다음 기에 받아버리시면 이건 안 되는데 예정 때 못 받은 걸 확정 때 받는 건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2015년 5월 1일에 주병으로부터 경영 자본 용역을 400만 원에 매입했으나 주병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서 이 나쁜 놈이네요. 나쁜 놈이죠. 지의 과표가 노출되는 게 싫었나 보죠. 그래서 주 A는 5월 10일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 사실을 확인을 신청하였다. 이거 소위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그렇게 수업 목적으로도 중요하진 않죠. 이게 6월 1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 사실이 확인 통지를 받은 후 주 A는 5월 1일 병의 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 확인한 거래 일자인데요. 작성 일자로 하여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서 주병에게 발급해버렸다. 이거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죠. 얼마냐면 400만 원에 매입했다고 돼 있죠. 그러면 결국은 40만 원이네요. 여기 그러면 300만 원인가 보죠? 맞나요? 300만 원? 두 개 더해서 나의 매입세 공제는 총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내용만 엄청 길었지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부가세법상 면세 농산물 등의 의제 매입세 공제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의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날에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 때 매출액에서 빼준다. 맞는 설명. 2번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농산물도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죠. 면세로만 사온다면. 맞는 설명. 관세는 빼라고 그랬어요. 관세 과세 가격까지만. 그 다음에 3번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은 면세 농산물 등을 그대로 판매하는 때에는 그 판매가액을 부가세 과세 표준액 뭔 소리예요.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은 농산물을 그대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면세로 사와서 면세로 그대로 팔리니까 일단은 의제매입세 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고요. 면세로 팔았으니까 과표도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죠. 그러겠네요. 맞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그 판매가액을 부가세 과세표준에 가산하란 말은 오답되시겠습니다. 3번이 잘못된 설명이죠. 과표에도 안 잡히겠네요. 의제매입세 공제도 안 되고. 4번 제조업은 물론이고요. 음식점을 하더라도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죠. 요것만 맞으면. 5번 통조림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 공제율은 면세 농산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104분의 4 맞죠? 왜냐하면 중소제조업이니까 104분의 4가 되겠군요. 자, 우리 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포장김치 제조업자인 주 이름 중소기업이고요. 생산품의 50%는 수출하고 나머지만 국내에 판매하고 있대요. 근데요, 2015년 2월 10일에 농업 단위조합과 배추 구매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러면 면세로 사한다는 소리구만. 그쵸? 그리고 이 계약에, 이거 아까 중소기업이라고 가로에 있네요. 그리고 중소기업 104분의 4 되는 회사죠. 이 계약에 따라 2015년 4월 30일에 배추를 인도받으면서 대금을 2천만 원 결제했답니다. 잘했네요. 근데 2천만 원에 그럼 104분의 4네. 그리고 당해 배추로 생산한 포장김치는 2015년 5월 5일에 국내 소비용으로 50%가 4천만 원에 판매됐고 나머지 50%는 6천만 원에 수출됐어요. 근데 그것도 2015년 12월에 수출됐으니까 이건 다음 기요, 다음 기. 이번 기 아닙니다. 2015년에 다른 매출이 없다고 가정하면 의제매입세 공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1번부터 4번까지는 1기 확정 때 받으라고 되어 있고요. 5번이 2기 확정 때 받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5번은 해당 사항이 없죠. 왜냐하면 사왔던 1기에 받아야 하니까 정답은 1, 2, 3, 4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건 뭐 한도만 잘 구하시면 되겠구만. 그렇죠? 한도만 잘 구해봅시다. 의제매입세 공제는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미니멈으로 잡혀요. 그리고 얘는 지금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이고 음식점은 아니고 일반 제조업자니까 나중에 곱하기 104분의 3 합시다. 자, 그리고 1기예요. 1기. 과표가 얼마예요? 4천에 6천 더해야 돼요? 안 더해야 돼요? 이거 안 더해야죠. 이게 이길 거니까 결론적으로 한도는 4천만 원에 얘 지금 30%인가요? 한도가? 왜냐면 보다시피 주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법인사업자고 음식점업자도 아니고 하니까 법인사업자는 30%까지만 가능하잖아요. 실제로 사왔던 배추는 얼마예요? 2천만 원이죠? 야, 이거 안타깝네. 왜냐면 이 문제는 한도에 걸린 문제. 1200만 원 한도에 걸린 문제. 그래서 그냥 정답은 1200만 원 곱하기 104분의 4를 하시면 돼요. 1200만 원 곱하기 104분의 4가 아마 461538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문제가 한도에 걸린 문제, 정답은 461538이네요. 좋은 문제네요. 한도에 걸렸으니까. 참고로 얘는 CTA 2002년 수정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 한도라는 게 2014년에 처음 들어왔으니까 2002년 문제를 제가 살짝 한도 걸리는 문제로 수정한 문제입니다. 요새는 충분히 한도 걸리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까지만 풀고 다시 이제 다음 빈출 유형인 02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수산물 도매업과 통조림 제조업을 겸용하고 있는 주서해산업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만약에 의제매입세 공제하면 102분의 2만 해야겠죠. 2015년 1기에 공제받을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엄밀히 말하면 이 문제는 6절로 가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6절에서 과세면세 겸용사업자를 배우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과세면세 겸용사업자를 배우진 않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가 객세 강의니까 우리가 지금 이래도 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냥 매입세 공제 나온 김에 이 문제를 집어넣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6절에서 푸시하는 문제입니다. 1번 2015년 1기 수산물의 매입 및 사유 명세네요. 보니까 가에 수산물의 매입액이 3억만큼 사왔습니다. 면세로 사온 거 맞죠? 근데 땡마크 꽃표시 보니까 매입액 3억에는 운임 300만원하고 매입 수수료 12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한마디로 420만원만큼은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대상액은요. 8번 문제. 8번 문제의 의제매입세 공제의 대상액은
지금 3억을 다 사왔다고 믿고 있지만 그 중에서 빼기 300만원하고 더하기 120만원은 즉 420만원은 빠져야 하니까 배상액은 2억 9,580만원 나와요. 295.8M 죄송합니다. 양가로 다 해보시면 수산물의 사용 명세라고 해서 통조림 제조에 소비한 금액이 1억 2천. 좋네. 문제없네. 그쵸? 왜냐면 면세로 사와서 가세로 팔았으니까. 도매한 수산물의 원가 상당액이 1억 6천. 문제 있네. 이거 문제 있죠? 자, 그 다음에 기말 재고액이 2천. 응? 뭐야? 자, 이 세 개 더해보니까 정확히 얼마죠? 3억 맞죠? 이해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꽃표시 보시면 2014년 2기로부터 2월대 수산물의 기초가액은 없고 다 올해 사서 올해 다 만들었거나 그냥 기말 재고로 넘어갔다고 가정할게요. 좋은 문제구만. 한마디로 3억을 사와가지고 일부는 과세에 사용했고 일부는 면세에 사용했고 일부는 기말 재고로 남아있고 좋은 문제네요. 아시겠지만 너는 좀 빠져라. 너는 빠져라. 면세는 빠져라. 자, 과세로 팔린 것만 풀어볼까요? 그러면 전체 3억에 아니지 3억에 사온 거 아니지. 순전히 써놓고 또 까먹네. 2억 9,580에 대해서 이 회사가 지금 뭐하는 회사래요? 어디 보자. 주서해산업이고 중소기업 아니니까 아무튼 끝에는 100의 분의 1을 해줄 거예요. 얘도 아무튼 끝에는 100의 분의 1을 해줄 거고요. 하지만 전체 자신이 판 금액이 자신이 사온 금액이 3억인데요. 맞죠? 3억을 사왔는데 그 중에서 과세로 1억 2천만 썼다고 하니까 1억 2천만큼만 이렇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이해하신 거죠? 그 다음에 기말재고로 남아있는 건 또 2천이라고 그랬어요. 2천. 그러면 얘는 2억 9,580만원 중에 곱하기 기말재고가 3억 중에 2천이 남아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근데 이거 어쩌지? 왜냐면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가 다음 기에 면세로 팔려야 돼요? 과세로 팔려야 돼요? 이거 다음 기에 면세로 팔려야 하냐고요? 과세로 팔려야 하냐고요? 과세로 팔려야 하잖아요. 내가 다음 기에 과세, 면세, 매출 금액을 지금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 그래서 딱 보니까 표에 양가로 2번 나는 지금 2015년 1기에 살고 있는데 지난기인 2014년 2기는 전체 5억 중에서 과세로 2억에 팔렸고요. 이번 기는 전체 5억 중에 4억이 과세로 팔렸으니까 가장 끝에 뭐 한번 또 해주시면 돼요. 지금 남아있는 금액인 기말재고도 2천만원도 5억 중에 4억으로 과세에 팔리지 않겠냐라고 추정하시는 거죠. 그러면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2320 얘가 각각 2320 000 나오고요. 밑에 있는 애들은 309 333 309 333이 나와서 두 개 합계내시면 정답은 2629 333. 어디 보자. 혹시나 한도 같은 거 있나? 보니까 얼마 사왔다는 한도는 없네요. 뭐 한도는 굳이 없으니까 그냥 정답은 아니죠. 26 뭐야 이거? 2629 333. 한도가 있구나. 이 문제가. 한도가 있겠네요. 한도가 있어가지고 지금 공제 한도가 전체 4억 공제 한도의 30%가 잡힌 문제군요. 전체 공제 한도가 4억이네요. 한도가 4억이고 이거의 30% 그래서 한도 여기에 곱하기 얼마야? 102분의 1 이 하니까 이 문제 한도가 전체 2352951이라는 한도가 잡히는 문제군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시겠습니다. 이 문제의 한도는 지금 2015년 1기 과세가 있잖아요. 여기에 다 문제를 줬네 보니까 한도가 없는 줄 알았더니 4억이 한도가 있으니까 4억 곱하기 30%하고 102분의 2 한도 잡히는 문제네요. 그래서 정답은 2352941이고요. 2629333인 동그라미 2번은 현혹 자료 되시겠습니다. 한도까지 구해야 하시는 상당히 좋은 문제네요. 이 문제. 자, 그 다음 소챕터는 129페이지에 빈출유형 공이라고 해서 매입세 불공제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매입세 불공제. 매입세 불공제는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중요하다와 어렵다가 언제나 동의어는 아니라고 했죠. 대부분 중요한 건 어려운 것도 있는데요. 이렇게 매입세 불공제 같이 중요하지만 쉬운 것도 있어요. 자, 지금부터 불공제 사유를 앞글자 따서 기억하는 겁니다. 아시죠? 사, 등, 세, 차, 토, 면, 접 이렇게 7개의 불공제 사유가 있어요. 사가 뭐예요? 사업무관 매입. 등이 뭐예요? 등록 전 매입세. 등록하기 훨씬 전에 사온 거. 세가 뭡니까? 초코파이를 아니지. 그렇지 초코파이구나. 누가 주인공이더라 이제? 다시 이마트가 주인공이니까 이마트가 오리온한테 초코파이를 2,000원에 사오고 200원을 떼었지만 세금 계산서를 안 받아온 거예요. 누가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지.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받아와야 믿어주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를 안 받아왔거나 세금 계산서를 받아온답시고 받아왔는데 몇 개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져 있는 거죠. 이걸 부실기재라고 하죠. 차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 하면 삼성전자가 영업용으로 사온다고 해도 이거는 비영업용인 거 아시죠?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부가세에서 그 자동차가 영업용이냐 비영업용이냐는 용도로 따지는 거다, 업종으로 따지는 거다, 업종으로 따지는 거라고요. 내가 배달하려고 또는 영업하려고 사온 쏘나타도 세법에서는 비영업용이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업종이 무슨 업종이니까 반도체 제조업인 삼성전자니까 그러면 이건 매입세 불공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법에서 영업용이냐 비영업용이냐는 실제로 내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가 아니라 내 업종이 무엇이냐. 업종이 소위 우리 노란색 번호판 들어보셨어요? 영업용 차량, 영업용 택시, 영업용 버스, 노란 번호판 그 영업용 회사로 사와야만 매입세 공제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고 해서 지금까지 기출문제 보시면요. 영업용이나 운수업으로 사용하는 업종을 가진 회사가 거의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다 무슨 제과업, 일반 과세업, 제조업, 도소매업 돼서 다 일반 업종이 나오니까 웬만하면 매입세가 불공제십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아시겠지만 토지 매입세 불공제고요. 면세 사업에 쓰는 거 매입세 불공제고 그 다음에 접대 목적으로 사오시는 것도 매입세 불공제입니다. 자, 이 내용은 129페이지의 빈출유형 공의의 매입세 불공제는 내용이 절대 어렵지 않아요. 내용은 쉬운 편입니다. 양가로 1번 사업무관 지출 매입세, 양가로 2번 등록 전 매입세. 근데 오른쪽 서류의 내용을 보니까 단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까지만, 즉 내가 3월 2일 날 처음 음식점 사업을 개시했어도 이번 기 끝나는 6월 30일부터 20일이니까 7월 20일까지만 사업자 등록증을 뒤늦게라도 신청하면 이번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은 사업 무관만 아니라면 무조건 매입세 공제가 된다는 거죠. 제대로 증빙만 받아오시면. 그러니까 등록 전 매입세액은 큰 의미가 없어요. 등록하기 전 기거나 매입세액이 불공제지 이번 기에 등록만 하시면 이번 기 거는 다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왜 아까 앞에 문제에서 3월 20일 날인가 사온 거 뭐 하나 있었잖아요. 그것도 매입세 공제 됐잖아요. 양가로 3번 세금계산서 미수치 부실기재 및 합계표의 미지출 부실기재죠. 나 진짜 할 말 없네. 내가 앞사람한테 10% 떼었는데 앞사람한테 세금계산서를 안 받아왔어요. 아무도 나를 안 믿어주거든요. 정말 할 말 없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양가로 4번에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 관련 매입세액이죠. 내용을 보시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 등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하는데 다만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무인경비업이 이번에 추가됐어요. 무인경비업은 매입세 공제 업종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현대건설, SK 주식회사 어떤 회사든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사오시면 이게 트럭이 아니면 매입세 불공제, 경차가 아니면 매입세 불공제, 봉고차, 승합차 9인승 이상이 아니면 일반 바퀴 4개 달려있고 문짝 4개 있고 뒤에 트렁크 열리는 대부분의 자동차는 매입세 불공제십니다. 근데 올해 뭐가 개정됐냐면 무인경비업이 개정이 됐는데 쉽게 얘기해서 무인경비업이 세콤이야. 세콤 같은 경우 상대방, 그러니까 우리 거래처에서 비상벨이 삐용삐용 울리면 바로 출동을 해야 하잖아요. 그때 자동차 사왔을 거 아닙니까? 이 자동차가 일종의 영업용으로 인정된다는 거죠. 되게 신기하죠? 2015년부터는 이 자동차도 영업용으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비록 운수업은 아니지만
그 출동 차량이 있어야 무인 경비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경우도 특별하게 이제는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양가로 5번 토지 관련 매입세 불공제인데요. 거기에 토지의 매입과 자본적 지출도 에브리 몽땅 불공제인데 나중에 주 3번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과거 시험에는 토지 자체에 대해서는 잘 안 물어보고 이 자본적 지출을 그렇게 많이 물어봤으니까 이따 소개 올리겠습니다. 양가로 6번에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 얘기죠. 보면 VAT가 면제되는 재화 영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카지노 사업 등 면세가 아니라 아예 부가세, 비과세. 카지노 가보셨어요? 그런데 가시면 안 돼요. 나도 아직 못 가봤는데 직장인들은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있는 카지노를 간다는 게 아니라 보통 불금을 즐기면서 직장인들이 금요일날 회식을 하거나 기분 좋으면 뭐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막 2차 가서 또 맥주 한잔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신 말짱한 사람 한 명이 운전을 합니다. 운전하고 야 우리 오늘 밤 정선 갈까라고 해서 정선에 있는 그 예전 폐 탄광총에 카지노 있는 거 아시죠? 거기 금요일날 가서 몇 시간 안 걸린다고 해요. 요새 전 안 가봤는데 거기 가서 이제 금요일 밤에 그냥 기분 좋게 좀 배팅하고 토요일까지 배팅하고 돌아올 때는 자동차를 뺏기고 걸어 돌아온다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자동차까지 딱 압류해가지고 자동차로 돈을 바로 현금화 시켜주는 뭐 이런 데가 있나 봐요. 환전소 같은 게. 저 진짜 안 가봤어요? 환전소에서 자동차까지 싹 다 환전한 다음에 카지노에 몰빵을 한 다음에 올 때는 걸어온다는 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정선 카지노가 여러분 카지노에서 우리가 그 베팅을 하면 통계적으로 우리 개인들이 따겠습니까? 카지노가 따겠습니까? 통계적으로 당연히 카지노가 따죠. 그러면 카지노는 소위 도박으로 수입을 올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물론 카지노가 도박으로만 수입을 올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음식을 판다거나 아니면 1박을 숙박할 수 있게 이렇게 숙박 시설을 갖춰놨다거나 한마디로 카지노는 가장 중요한 매출액이 도박, 카지노로 돈 딴다니까 우리는 잃으니까 통계적으로 카지노로 돈을 따거나 그 외에 부대 시설을 이용해서 돈을 따게 자기들이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부대 시설, 즉 음식을 팔거나 아니면 입장료를 받거나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숙박을 해놓는 것은 자기들이 과세가 맞는데 이 카지노 도박, 본연의 도박은 자기들이 따봐야 부가세를 안 냅니다. 왜 안 내는지 아시겠죠? 세상에 도박으로 돈 딴 거를 어떻게 과세를 매기겠어요? 그러면 동네 사랑방에서 아저씨들끼리 겨울에 이렇게 화투 치고 하는 거 이것도 다 돈밖에 부가세 과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도박 자체가 공식적으로 과표에서는 빠집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카지노가 결론적으로 우리랑 도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카지노 사업이 돈을 딴다고요. 그럼 이게 면세라고요? 비과세라고요? 면세가 아니에요.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 아예 비과세, 이 부가세 울타리에서 빼버렸다고요. 도박이니까 비과세. 비과세 사업도 매입세액은 불공제입니다. 면세 사업만 불공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 등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고 되어 있네요. 주 1번 다음의 경우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저 위로 올라가시면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가 인정되는 지금부터 배우는 사유는 매입세 공제예요. 동그라미 1번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의 발급일까지 신청하면 발급되는데 3일 걸린다고 그랬죠? 야 성격 급하시네. 그 3일 동안 막 뭘 사오는 거예요. 음식도 사오고 인테리어 공사도 해오고 이런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증 발급일까지 거래에 대해서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서 발급받으면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이 1번 문장은 시험에 가끔씩 나오는 문장이죠. 2번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기재사항으로 충분히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것도 매입세 공제가 되는데 이미 아까 앞에서 문제 하나 풀었죠. 이것도 가끔씩 나오는 문장입니다. 3번 재화 또는 용익의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에헤이 그러니까 3월 1일날 거래했으면 3월 1일날 원래 발급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해당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만 발급받으면 문제 없어요. 이것도 앞에서 문제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1월 달에 사온 것은 예정 때 사온 건데 6월 30일까지만 발급받아 오시면 발급받아 오는 사람 입장에서 물론 가산세는 1% 있어요. 가산세는 1% 있는데 매입세액 불공제만큼은 피해갈 수 있는 겁니다. 가산세는 1% 있습니다. 근데 다음 기회에 발급받아 오시면 매입세액은 영영 불공제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인가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않았지만 원래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신분하고 파신분하고 이메일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 계산서를, 세금 계산서를 종이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메일로 주고받으면 그 사실을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있는 서버에 원래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전송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도 사원금을 확인되면 매입세 공제는 됩니다. 5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그 전자세금계산서 외 세금계산서에 밑줄 치시고요. 종이세금계산서 쓰시면 돼요. 종이세금계산서. 원래 종이세금계산서 받아오는 거 아니거든요. 전자 받아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아왔다 쳐요. 이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발급만 받고 그 사실도 확인되면 종이세금계산서도 매입세 공제됩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물건을 파신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로 발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발급하는 사람 사정이지 사오는 사람은 그 판놈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더라도 뭐라도 끈질기게 받아와야죠. 끈질기게 종이라도 받아오셔야 돼요. 종이라도. 그러면 매입세 공제가 된다고 동그라미 5번에 써있죠. 동그라미 6번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이거 엄한 사업장을 적었네요. 세금계산서에. 그 사업장이 총괄납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 2절에서가 배웠죠.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자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제대로 신고만 하신다면 즉 판 사람이 제대로 신고만 한다면 나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주 2번이죠. 지연제출 관련 요약인데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중요하니까. 동그라미 1번 예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해야 할 것을 확정 때 제출합니다. 그러면 매입세 공제되고요. 가산세 없습니다. 큰일 났네. 동그라미 2번은 이것마저 놓쳤나봐요. 그래서 다음 기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거나 기한 후 신고 때 제출합니다. 제가 이번 기까지 해야 매입세 공제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걸 넘겨버려서 다음 기에 하면 가운데 세로에 매입세 공제예요, 불공제예요? 이거 공제네? 내가 아까 불공제라고 했는데 주 2번이죠? 이거 안 헷갈려요? 나 이거 옛날에 공부할 때 정말 헷갈렸는데. 자, 주 2번의 제목이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 즉 상대방한테 늦게 받아오는 건가요? 지연 제출인가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번의 제목은 지연 발급이에요? 지연 제출이에요? 지연 제출이죠. 자, 정확히 내가 정리해 드릴게요. 세금계산서를,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사오는 사람입니다. 물건 사오는 사람 입장에서 3월 달에 사온 물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6월까지만 받아오면 문제 있다 없다? 없다. 다음 기인 7월에 받아오면 매입세 공제다 불공제다? 불공제다. 이거는 지연 제출이 아니라 지연 발급입니다. 당시에 그날 발급을 주고받아야 하는데 이걸 다음 기회에 주고받으면 불공제라고요. 지금 배우시는 거는 지연 발급이 아니라 지연 제출이니까요. 제출. 지연 제출은 뭐냐면 3월 달에 둘이 거래하고 그 당시에 적법하게 발급 받아왔어요? 안 받아왔어요? 받아왔죠. 받아왔는데 그거를 4월 25일 날까지 국세청에 제출하거나 신고를 해야 공제해 줄 거 아닙니까? 근데 4월 25일 날 제출을 했었는데 이걸 놓치고 7월 25일 날 제출합니다.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어요. 왜냐면 발급은 당시 제대로 받았으니까. 7월 25일 날 놓치면 다음 기인 2기에 수정신고 하든지 경정청구 하든지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 불공제요? 공제죠. 왜냐면 그 당시에 이미 발급은 받아왔으니까. 심지어 동그라미 3번 경정. 내년에 세무조사를 우리가 당해요. 세무조사 같은 거 당해서 국세청 막 공무원들이 막 우리 회사에 상주하고 있어요. 막 세무조사 걸리면 막 6주, 뭐 석 달 막 상주하거든요. 그럴 때 민망하게 세금계산서 한 장 딱 주면서 조사관한테 죄송하지만 작년에 받아왔는데 내가 신고, 제출을 못했네요. 지금이라도 가능합니까? 그러면 조사관들이 속으로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그러겠죠? 그래도 가운데 세로에 끝까지 매입세액은 공제를 해줘요. 다만 이 사유만 오른쪽 세로에 가산세가 있을 뿐이죠.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는 지연 발급이 아니라 지연 제출이거든요. 제출.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꽃표시 1번에 세금계산서의 후발급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발급은 받은 거예요. 후발급이 아니라 합계표, 즉 이걸 합계표라는 데 모아서 제출을 해야 하는데 제출만 늦게 한 것에 유의하시라고 그랬죠. 가로 열고, 즉 세금계산서는 당초 거래 시기에 적절히 발급되었다고 가정하자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 3번 토지 관련 및 자본적 지출 매입세 불공제 사례라고 해서 이 사례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과거에. 1번 토지의 취득 및 현질 변경, 공장 부지, 택지 조성 등 관련된 매입세 싹 다 불공제고요. 2번 보시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은 철거해버렸어요. 즉 건물은 하나도 의미 없는 거예요. 그 건물마저 나는 다 부셔버리고 새로운 건물 지으려고 산 거거든요. 그럼 이 건물을 토지 원가로 보지 않습니까? 회계원리부터. 토지만을 사용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 모두 다 건물로 본다, 토지로 본다? 토지로 본다니까요. 회계학에서. 다 매입세 불공제고요. 3번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다 토지 관련으로 보고 매입세 불공제. 마지막으로 주 4번 보시면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여 면세 사업이 아니라 면세 거래를 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매입세 공제 가능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내가 끝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또 설명 욕구가 확 솟구치네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사업이 상위 개념입니까? 아니면 거래가 상위 개념입니까? 사업이 상위 거래죠. 예를 들어서 나는 과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물론 삼성전자는 과세 면세 겸용사업자 확률이 큰데요. 삼성전자가 과세 사업을 하고 있으면 거래도 과세 거래겠죠. 근데 주로 얘가 과세 거래를 하는데요. 오늘은 특이하게 한 건만 면세 거래를 한 거예요. 한 건만. 제가 좀 지어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획재정부가 다 과천에 있다가 저 세종으로 내려간 거 아세요? 근데 세종이 막 허허벌판이라는 거예요. 저 실제로 한번 지나가 봤는데 그렇게 허허벌판은 아닙니다. 건물들 많이 들어와 있는데 깔끔하게 들어와 있다고 신도시처럼. 근데 이제 허허벌판이어서 상당히 삭막해 보인다고 갑자기 기획재정부가 삼성전자에 전화해요. 야, 니네 삼성전자지? 예. 니네 과세 사업자냐? 그럼요. 니네 물건 팔면 과세 거래냐? 그럼요. 핸드폰이나 아니면 뭐죠? 그거 반도체나 아니면 TV 같은 거 다 과세입니다. 그래? 그럼 미안한데 이번에 TV 10대만 우리 기획재정부 1층에 우리 로비 만들기로 했거든. 여기 기획재정부가 너무 썰렁하대. 네, 그래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자연스러운 분위기 조성해 주려고 1층에다가 로비에다가 1층 로비랑 전시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기획재정부 홍보 좀 하려고. 니네 혹시 모니터 10대만 TV 같은 모니터 10대만 무상으로 기증하면 안 되냐? 국세청과의 관계상 기증을 거부할 수가 없겠죠.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면 이거 우리나라 과세 면세예요. 면세죠? 자, 이거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하는 사업은 과세 사업인데 이번에 일회성으로 그 거래 한 건을 면세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10대를 국가에 공짜로 기증하면 면세 거래가 되잖아요. 내가 과세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해하신 거죠? 이때 10대의 TV 모니터 만드는 데 들어간 매입세액은 공제해야 돼요? 불공제해야 돼요? 이것마저 불공제하면 삼성전자는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이해되시는 거죠? 자, 결론. 면세 거래가 불공제예요? 면세 사업이 불공제예요? 면세 사업이 불공제인데 거꾸로 내가 과세 사업을 하면서 한 건의 면세 거래를 하면 이 면세 거래에 대한 매입은 공제다 불공제다? 이거는 공제죠. 그러니까 면세 사업과 면세 거래는 틀리다는 거, 다르다는 거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면세 사업은 큰 내가 사업을 한다는 소리인데 면세로 이때는 매우 언제나 불공제인데 면세 거래는 내가 과세 사업을 하든 면세 사업을 하든 이번 한 거래만 면세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특히나 삼성전자처럼 과세 사업자가 국가에 모니터를 10대를 기증하는 면세 거래에는 이 한 건에 대한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해줘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즉 면세 사업과 면세 거래는 충분히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매입세 공제가 대부분 끝나니까 제가 잠깐만 쉬었다가 뒤에 나오는 131페이지의 필수 기출문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